자, 포토샵에서 100에 100짜리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게요. 렉탱글 100에 100짜리 너무 작다. 300에 300짜리 넣을게요. 네. 하고 색깔은 지금 상관없어요.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할게요. fx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방향은 마이너스 90도 할게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스타일은 리니어 또는 라이니어 라는 걸로 해주시고, 각도는 90도로 했어요. 스케일은 100%로 그냥 두시고, 검은색에서 흰색의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할게요. 이 부분을 클릭해 봅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에 있는 건 뭐였냐면 색상, 위에 있는 건 그 색상에 대한 투명도, 오페서티 였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클릭을 해보면 검은색이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0% 위치라는 거고, 얘를 클릭해보면 걔는 해당 색깔의 오페서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검은색에서 흰색을 클릭해 보시면 흰색의 로케이션은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HTML에 와서 클래스명 박스라고 하나 하고, 하나는 라이니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라는 이 박스에다가 이거 그대로 하나 더 만들고, 하나는 레이디얼이라고 할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이 클래스명 박스라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이즈를 주고 살짝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박스의 스타일을 잡지요. 클래스명이니까 점 찍고 위드와 하이트 지정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우리가 300 했으니까 똑같이 300 하고요. 보더를 살짝 주겠습니다. 보더 1픽셀 솔리드 그냥 CCC라고 할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화면 가운데 있으라고 합시다. 마진 상하 20, 좌우 네가 알아서 라고 할게요. 클래스명 라이니어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단색이 아닌 겁니다. 백그라운드 하고, 기본적인 문법 먼저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써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하고, 우리가 선형 그레디언트를 만들 거예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순서예요. 방향,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방향,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색상, 위치. 뭐 책에는 뭐 스탑 컬러, 스타트 컬러 뭐 이렇게 되는데 다 필요 없고, 됐나요? 방향,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자, 봅시다. 포토샵에 가서
우리가 지금 얘를 써야 한대요.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아래로 내렸어요. 자, 포토샵을 보면 방향이 검은색에서 흰색이 어느 방향으로 있냐면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죠? 다시. 아까 OK를 안 했구나. 검은색에서 흰색이 저는 아래쪽으로 오르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아래쪽으로. to bottom. 아래쪽으로. 시작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냐면 검은색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보면 검은색이 로케이션이 어디에요? 0%입니다. 검은색이 0% 쓸게요. 검은색 색상은 뭐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CSS에서 컬러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RGB를 쓸 수도 있고 HSB를 쓸 수도 있고 HSL이지 HSL을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저는 이렇게 할게요. 검은색이 0%. 그 다음에 흰색이 100%였어요. 흰색이 100%.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포토샵으로 다시 와서 중간에 50% 지점을 클릭할게요. 여기 밑에 클릭 하고 걔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로케이션 흰색의 로케이션 50% 끝에 가서는 검은색으로 바꾸실게요. 검은색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네, CSS를 구현해 주세요. 좀 전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면 0%의 검은색 흰색이 50% 위치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 그리고 검은색이 100% 위치 이걸 보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얘를 지켜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죠? 네. 보면 가운데 흰색이 있어요. 그죠? 저도 써보면 검은색 0에서 시작해서 흰색이 50% 지점에 있고 콤마 다시 얘가 몇 퍼센트 지점에 검은색이 100% 지점에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됐죠? 자, 앞에 있는 게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토샵에 가서 방향을 바꿔볼게요. 방향을 45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45도로 바꿔봤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일단 그냥 45도로 바꿔볼게요. 앵글을 45도로 바꿨습니다. 네. 앵글을 45도로 바꿨어요. 방향부터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방향에다가 45디그리 45디그리 써보실게요. 됐나요? 45디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45도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라고 한다면 to right 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가 될 거고요. 다시 두 가지의 색상만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위치를 좀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확연하게 안 드러나니까 색깔을 다시 두 가지로만 바꿨습니다. 검은색 0%, 흰색 100%로 바꿨어요. 다시 좀 볼게요. to 여기서 45디그리 그러면 이제 시작 위치가 보이죠? 45디그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검은색이 흰색으로 45도 되는 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방향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이 문법을 이해했나? 포토샵을 다시 한번 볼게요. 포토샵에 여기 그레디언트 다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거기 중에서 이 녀석 얘를 선택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구현해 주세요. 똑같이. 예. 이거랑 똑같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각도는 45도입니다. 자, 문법이 방향 그리고 색상 위치라고 했으니까 색상 확인을 해봅니다. 저도 얘가 0%에서 두 번째 컬러가 흰색이 50%에서 그 다음 컬러가 이 컬러가 몇이니? 52에서 52%에서 그 다음에 다음 컬러가 이 컬러가 64 다음이 마지막이 흰색이 100% 해서 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됐나요? 자, 정말로 다 이해한 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포토샵에서 저랑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구현하시는 거예요. 잘 봐요. 포토샵으로 가주십시오. 여기다가 할 거고요. 각도는 to right, 그러니까 앵글 0도라고 할게요. 0도라고 하시고 색깔 지정해 보겠습니다. 색깔 맨 처음에 색깔은 그대로 둘게요. 요 색깔 좀 복사해 놨어요. 이 컬러가 어디까지 이 컬러로 할 거냐면 20% 지점까지는 저 컬러 할 겁니다. 여기 클릭했습니다. 색깔을 추가하는 건 클릭하는 거고 잘못 넣은 것 같다라고 하면 끌어내리면 빼는 거였죠. 클릭을 해서 얘가 20% 지점이에요. 20%라고 입력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색깔 옆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흰색으로 바꾸셨습니까? 걔도 20%입니다. 흰색도 20%라고 지정을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색깔은 다 빼버리고 이 흰색이 어디까지 흰색이냐면 80%까지 흰색을 넣겠습니다. 요게 80% 흰색. 그 바로 옆에 선택을 해서 아까 선택했던 요 색상 파란색을 선택을 해서 넣겠습니다. 요 파란색은 로케이션이 80%라고 할게요. 끝에 색깔도 지금 저 파란색 둥둥 이 색깔입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으면 CSS로 구현해 주세요. 자, 이걸 만들 때 이 색깔, 요 색깔이 0부터 20%, 흰색이 20부터 80, 이 파란색이 80부터 100이라고 써볼게요. to right, 오른쪽으로 요 색깔이 0부터 이 색깔이 어디까지 20% 지점까지 흰색이 20%부터 흰색이 80% 지점까지 다시 이 색깔이 80% 지점부터 이 색깔이 100% 지점까지 라고 해서 요렇게 하면 잠깐만요. 드라이트 색상 위치 색상 퍼센트 안 썼네. 퍼센트 다시 볼게요. 잘 나오죠?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이 색깔은 어디까지가 이 색깔이냐면 여기까지가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울 수 있습니다. 첫 색깔이 0%의 색깔이 그 다음 색깔하고 같으면 지울 수 있어요. 생략 가능. 마지막 이 색깔은 끝까지 저 색깔이에요. 80% 있는 색깔은. 그래서 100%는 안 써도 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색상과 마지막 색상은
그 바로 다음 거와 그 이전의 색깔과 같다면 생략 가능. 됐어요? 또 만약에 이게 바텀이에요. to bottom. to bottom이면 일단 to bottom으로 바꾸고 브라우저 화면 보고 있고요. to bottom이면 방향 to bottom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방향이 아래쪽이면 안 써도 돼요.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색깔이 만약에 두 개만 있다면, 색깔이 이 색깔에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0%하고 100%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색깔이 0에서 시작해서 이 색깔이 100%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신다면,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게 이거라면 퍼센트도 안 써도 됩니다. 저장하고 봅니다. 됐어요? 자, 반복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라이니어 앞에다가 repeating 써준다며. 자,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으니까 여기까지는 주석으로 해서 흔적을 남겨놓고 그 다음 거 쓸게요. 그대로 복사해 오되 앞에 repeating 하이픈 해서 gradient라고 해줬고 흰색이 50픽셀까지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볼까? 이렇게 해서 50픽셀까지 흰색인 게 반복해서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안 적었으니까 기본 방향인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리드 모양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에 20픽셀씩 한다라고 하면 요게 20%까지 20픽셀까지 잠깐만 궁금해요? 퍼센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20%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퍼센트도 먹나? 네, 퍼센트도 잘 먹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칼같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가 얘가 0%부터 20%까지 이 색깔 10%로 합시다. 그리고 흰색이 10%부터 어디까지? 20% 지점까지, 흰색이 20% 지점까지 저 색깔. 다시 얘가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얘가 10% 0에서 10%까지 얘 10에서 20까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볼까요? 0% 잠깐 써볼게요. (0% )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앞에까지 써줘야 되겠군요. 되셨습니까? 0%부터 10%까지는 저 파란색, 다시 10%부터 20%까지는 흰색. 저 패턴을 반복해라 라고 해서 repeating 걸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반복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선형 그레디언트 였습니다. 근데 다 한 다음에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원형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데 이 라이니어 그레디언트에서 약간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쓴 건 다 표준 문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도 브라우저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가 다르냐면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어디서 확인하면 쉬우냐면
이것도 아까 우리가 컬럼처럼 벤더 프리픽스를 다 써줘야 돼요. 근데 써주면 그냥 얘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서도 먹게, 뭐 파이어폭스에서도 먹게, 또는 웹키에서도 먹게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각도가 있을 때는 각도를 달리 계산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일일이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좀 빌릴 거냐면 사이트의 힘을 좀 빌릴 거예요. 구글 검색해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컬러질라 그레디언트 였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컬러질라 그레디언트 들어가 보실게요. 그럼 맨 위에 검색 결과 요 녀석이 나올 거예요. Ultimate CSS Gradient Generator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컬러질라 그레디언트라고 구글 하면 사이트 메뉴에 검색 결과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서 좀 전에 우리가 한 거, 일단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기본 프리셋에서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기본적으로 아마 얘를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얘를 잘 보면요, 여기 포토샵에서 그레디언트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 사용법은 밑에 클릭하면 추가하고 클릭해서 내리면 빠지는 거고, 얘가 색상이고 그 위에가 그 색상의 오페서티고, 그래서 포토샵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아래 방향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해서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코드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코드 복사, 여기 카피, 요거 복사해서 우리 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복사하셨으면 임시로 레이디얼에다가 그냥 해볼게요. 레이디얼에다가 클래스명 레이디얼에다가 붙여 넣어 보시겠습니까? 탭탭탭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자, 그러면 밑에 이렇게 아까 사이트 컬러질라 그레디언트 사이트에서 구현된 게 똑같이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할까? 얘를 보시면 이걸 지금 다 검은색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좀 보기 불편해요. 이걸 복사해서 새 문서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새 문서의 언어를 C의 CSS로 바꿔볼게요. 새 문서를 열었고 거기에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C의 CSS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보면, 자, 표준 코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W3C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표준 코드예요. 표준 코드는 i10 이상, 파이어폭스 16 버전 이상, 크롬 26 버전 이상 블러블러 해서 이 버전에서는 얘만 쓰면, 이렇게만 쓰면 저게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누구는 크롬의 9버전, 파이어폭스의 9버전은 보시면 우린 표준 코드가 아래잖아요. to bottom. 얘는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탑이라고 써야 된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버전이 그렇게 위라고 쓰라는지.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 버전에서는 잘 나오지만 저 버전에서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아예 올드 브라우저는 그레디언트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넌 단색. 이게 지금 아래로 했는데도 이 방향이 9버전에서 다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각도를 바꿔볼게요. 컬러자 그레디언트에 가서 이번에는 각도를, 여기 오리엔테이션의 각도를 45도로 해볼까요? 다이어고날의 위로 45도로 바꿔볼게요. 여기 오리엔테이션에서 화살표가 위로 가게끔 45도로 하고, 이걸 카피해 보시겠습니다. 카피, 다시 아까 우리 거에다가 레이디얼에다가 적용을 해 보시겠어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45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드, 지금 코드도 다시 좀 전에 빈 문서에 붙이고 분석을 해보면
자, 표준 코드는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바와 같이 45도라고 하면 되고, 잠깐만, 얘는 다 45도네? 제 얘기랑 다르게 돼서 또 바꿀게요. 아래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렇지. 45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45도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복사할게요. 그냥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봤더니 표준 브라우저는 저 각도를 만들려면, 즉 이 각도,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각도를 만들려면 아까 여기에서 각도를 파란색에서 얘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도 클릭을 해보면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가라고 하는데 얘가 포토샵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3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원래 45도로 한 게 맞는데, 마이너스 45도가 맞는데, 지금 얘를 보면 표준 코드가 135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45도로 하면 반대로 나와요. 표준 코드에선. 근데 이전 버전에선 마이너스 45를 쓰래요.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기억할 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레디언트를 그냥 기본 방향, 아래로 가는 방향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하이 브라우저까지 완벽하게 내가 지금 저 그레디언트를 호환되게 쓰겠다라고 하면 표준 코드만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여기로 와서 똑같은 걸 다시 만들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이 브라우저까지 완벽하게 호환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 발표 자료에다가 한 줄 더 넣을 수 있죠. 난 올드 브라우저까지 모두 호환되게끔 CSS를 고생스럽게 더 짰다 라는 걸 어필을 해야죠. 오케이? 자, 이게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였습니다. 다시 코드로 갈게요. 이거는 임시로 했던 거니까 버리겠습니다. 대신 여기다가 하위 브라우저 호환하려면 어디에서 컬러 질라,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아요. 그레디언트에서 적용한 다음에 사용하자 라는 거 주석으로 조금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사각형 만들었던 얘에다가 레이디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심플하게 하나 만들고, 아까 우리가 얘 만들었던 걸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나오는 이 녀석을 안에서부터 검은색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사형 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다시 더블 클릭했고, 여기에 스타일을 라이니어가 아니라 레이디얼로 바꿔 주십니다. 라이니어가 아니라 레이디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됐죠.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얘도 아까 얘처럼 기본적인 문법을 먼저 쓰고 주석으로 기본적인 문법을 먼저 쓸게요. 자, 라이니어가 아니라 레이디얼입니다. 레이디얼. 그리고 여기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중심점에서 바깥으로 라고, 여긴 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타운형으로 만들어 라고 해서 타운형이 일립스고, 가운데서 라는 말이 at center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일립스에 at center라고 쓰셔야 합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쓴 다음에 색상 위치, 색상 위치. 검은색이 0%에서 흰색이 100%다 라고 쓰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잠깐만요. 센터의 오타. 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이디얼 그레디언트의 기본 문법 봤는데 여기에서 얘 좀 조금만 바꿀게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타원형이라고 썼고요. 타원형 말고도 완전 동그라미의 서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양이 온다 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at 다음에는 지금 중심점의 위치가 오는 겁니다. 중심점의 위치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썼냐면 모양은 타원형이고 중심점은 몇에 몇이었죠? 300에 300짜리에서 중심점을 센터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하이트를 200으로 줄여 볼게요. 박스의 하이트를 200으로 줄여주세요. 박스의 크기를 300에 200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타원형이라고 해놨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원형이 어떻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아니라 얘가 정원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에서. 자, 저는 이게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모양을 일립스가 아니라 서클로 바꿔 보시겠습니다. 서클. 그러면 얘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좀 전에는 일립스, 타원형이었고 그걸 서클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모양을 바꿔봤고요. 이번엔 중심점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중심점이 지금은 센터예요. 센터인데 제가 이 원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중심점의 위치가 6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20%, 아래에서 10% 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중심점의 위치를 20%, 10%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지금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대충 뭐 이 정도로 만들어진 거죠? 됐나요? 퍼센트로 써봤고요. 픽셀로 한번 써볼게요. 픽셀로도 되나? 픽셀 50에 50 픽셀. 픽셀로 정확하게 여기에서 50% 지점, 위에서 50%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대충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지정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레이디얼 그레디언트에만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얘가 중심점의 위치였고 얘가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 열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기본값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기다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원의 끝부분이 여기에 맞춰 있는 겁니다. 흰색의 끝부분이 여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뭐를 지정할 수 있냐면 끝부분을 어디까지 만들 거냐가 있습니다. 그게 책에서는 크기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원을, 그러니까 이거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게 더 빠르겠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기본으로는 지금 아까 센터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타원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고 정원으로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자,
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끝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옮겼거든요. 50에 50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50에 50으로 옮기되 얘가 지금 책에선 크기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끝부분을 어디까지 맞출 거냐.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저 중심점을 유지하면서 이게 여기 이 끝부분 여기에 맞출 거냐 아니면 이게 사각형을 요 끝이 아이씨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이쪽 끝에 한번 맞춰보는 걸로 먼저 바꿔볼게요. 클로즈드 코너가 어디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냐면 여기 사이즈 이 크기 부분에 나와야 한대요. 크기 넣어볼게요. 지금은 크기를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는데 안 쓰면 기본값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farthest corner입니다. 얘가 안 써도 그게 기본값이래요. 써볼게요. BR 가장 먼 쪽 코너 가장 먼 쪽의 코너에 맞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랍니다. 쓰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좀 전에 안 썼던 때랑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그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원의 끝이 어디에 맞추라고 흰색의 끝이 여기에 맞춘 거예요. 흰색의 끝이 여기에 맞추도록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면 아이 그래도 원 뭐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어디로 바꿀 수도 있답니까? 가장 가까운 코너, closest corner라고 바꿔볼게요. 가장 먼 쪽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쪽, closest corner라고 바꿔봅시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여기에 맞춘 거예요. 여기. 중심점 50에서 원을 그리되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만드신 게 됩니다. 이번엔 어디에 맞춰볼 거냐면 그 다음 그림이 여기에 맞추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여기 모서리 코너가 아니라 모서리 그래서 가장 가까운 뭐 가장 먼 쪽 사이드 저면 퍼레스트 사이드 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중심점을 더 짜야겠네. 네. 이시로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가장 먼 쪽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흰색으로 채워지는 거고 가장 지금 책에는 없지만 그러면 클로지스 사이드도 넣어볼까요? 여기에 책에는 없지만 클로지스트 사이드를 넣어보면 클로지스트 사이드 하면 이번에는 원을 어떻게 그린 겁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춘 거죠. 가장 가까운 면 클로지스트 코너는 어디까지? 가장 가까운 코너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여기에 맞추면 이해됐습니까? 이게 면, 여기가 코너. 그럼 가까운 코너, 클로지스트 코너는 여기 이 중심점에서 가까운 코너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두 번째로 가까운 코너는 이런 건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하는 건 없고. 얘도 반복을 걸 수 있답니다. 레피테이션을 걸어보면 그거까지는 가봅시다. 자, 이게 기본 문법이었고 여기에서 색깔만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걸로 해볼 거고요. 똑같이 20%라고 해볼게요. 중심점은 그냥 가운데서라고 바꾸겠습니다. 중심점은 센터라고 바꿀 거고요. 가장 기본값인 그냥 먼 쪽까지라고 해서 하시고 서클로 한 다음에 얘를 흰색이
검은색이 10%까지 가고 이거를 하나 더 쓸까요? 10%까지는 검은색, 10%부터 20%까지는 흰색이라고 해서 패턴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고 얘를 repeating 합시다. 앞에 repeating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radial gradien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칼라질라 그레디언트 오타가 있었네. 네. 그래서 얘도 이 radial gradient도 완벽하게 호환이 되려면 문법이 또 하이 브라우저마다 우리가 기본값으로는 아까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특히 어디가 달라지냐면 이 크기나 얘 위치 잡는 게 하이 브라우저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칼라질라 그레디언트에서 원형을 만들어 보면, 다시 칼라질라 그레디언트에서 레이디얼로 바꿔봤고요. 레이디얼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보면 새 문서를 만들고 붙여넣기 했고 CSS로 바꿔서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꿔봤고요. 자, 기본 코드는 얘였는데 일립스의 센터라고 했는데 하이 브라우저는 그냥 센터라고 해야 되고 없던 이런 것도 써줘야지만 똑같이 구현이 된답니다. 그래서 얘도 원형도 여기까지 와서 하이 브라우저까지 완벽하게 호환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이 사이트의 힘을 빌리시겠습니다. 중심점이나 그런 거는 못 봤구나. 걔까지는 이 사이트가 못 바꿔주는 것 같다. 얘가 한계가 있네요, 좀. 네, 그레디언트는 그 정도 보죠.